자, 김진욱 대변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자, 지금 지명 철회를 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청문회 해명도 우리가 받고,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서 지명 철회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똑같은 잣대를 내민다면, 그렇다면 해명이 잘 됐느냐? 여론은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이 문제가 남는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는 오늘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냥 임명하는 겁니까? 아마도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후보자가 2명 아닙니까? 이진숙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인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대통령이 고심 끝에 내린 그 종합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아마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안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신 거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을 요청하는 이제 시한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언제든지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기자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바로 재송부 요청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후는 언제까지라도 여야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심 끝에 살리고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그동안 이 의원 불패라고 했죠. 장관 후보자로 국회의원이 지명이 되거나 임명이 되면 결국은 동료의식이 발휘돼서 청문회를 살살하고 결국은 임명되는 수순으로 가는. 하지만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갑질 논란이 워낙 거세게 일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절대 안 된다, 절대 불가 원칙으로 안 된다고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강선우 후보자의 과거 발언 사례 모아봤습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입니다. 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 시대 예, 김동원 대변인. 네. 강선우 대변인이 대변인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대표 시절부터 직은해서 보좌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근데 여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진숙 후보자보다 정치적 고락을 함께 해온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고심이 더 깊었다. 결국은 정치적인 동지이기 때문에, 또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내 식구다라는 의식이 더 강했고, 이진숙 후보자는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르지만 같이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칠 수도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말씀의 상당 부분 공감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자기 진영, 우리 진영 사람이기 때문에 더 고심이 깊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오늘 저 우상호 수석의 발표로 강선우 후보자는 이미 끝났다, 이미 이제 임명으로 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기 진영이기 때문에 더 고심이 깊고, 요거는 뭐 조금 더 시간을 한번 보자. 물론 뭐 국회 인사 보고하는 그 시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되는 거고요. 바로 지금 저 입을 깔아주는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지만 저 정도로 가까운 우리 진영이 또 내가 일할 때 대변인 역할을 하고 쉽게 내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상 현역 의원의 청문회 낭만은 없었거든요. 즉 현역 불패 신화를 내가
이재명 그 정권에서 처음으로 그거를 깨는 역할을 아마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글쎄요, 오죽했으면 보좌관들이 저렇게 민주당 보좌관들이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일부 진영의 어떤 이 평가설화가 아니고 전 국민의 바로 눈높이가 강선우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완전히 이게 끝이다. 이제 임명하고 장관직 잘 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선언은 오늘 아닐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럼 자진 사퇴를 할 수도 있다. 그 시간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뭐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임명 철회가 아니라 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2, 3일 내 빠르면 뭐 내일 중으로라도 자진 사퇴의 변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 한몸 불사르겠다라는 취지의 자진 사퇴 변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물론 김동원 대변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성춘 부의장, 사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후보자는 강선우 후보자인 건 같아요. 변기수리 부탁한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지역 보좌진의 조언을 구한 건 맞다라고 말이 바뀌었고 가사 도우미가 있어서 보좌진 시킬 필요가 없었다지만 전날 먹던 치킨을 차에 남기고 와서 아침에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그 쓰레기를 보좌진이 치워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고요. 또 의혹 제기 보좌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라고 했지만 예고한 적 없다라고 또 해명이 바뀌면서 거짓 해명 논란도 일었습니다. 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추가적인 의혹이 나온 게 없어서 국민들이 그래,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 좀 가서 일 좀 하게 도와주는 게 맞지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 여론이. 그렇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아직 지금 그러니까 결정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지명철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만 말했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까 한 기자가 물어봤던 것처럼 그럼 재송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후보자를 지명한 다음에 사실 20일 이내에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임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다음에 대통령실로 보내야 됩니다. 그 기한이 어제까지였죠. 근데 강선우 후보자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가위에서는 그걸 채택하지 않았어요. 아직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다음 절차는 대통령실에서 또 10일 이내에 그렇죠. 재송부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내용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다음에는 또 이제 여가위가 어떻게 열지를 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전 아마도 이진숙 후보자와 강선우 후보자의 가장 큰 차이는 강선우 후보자는 계속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예. 또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가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똑같은 뭔가 처리를 하더라도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진 사퇴하는 그림도 아직 남아 있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또 강행을 하고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 저는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많았던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임명 강행한 이후에 결국 한 달 정도 임기를 치르고 바로 또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 강행을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임명 강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더 커질지 아니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말끔히 정리가 됐지만 아직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최선 평론가.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를 통하지 아니면 참여연대, 경실련 등등해서 이진숙, 강선우 이 두 후보자 임명하면 아마 여론의 역풍에 휘말릴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칫하다가는 조국 시즌2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나름 여론조사 지지율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는 측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강선우 후보자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임기 초반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말하자면 삼국지에 나오는 계륵 같은 걸 겁니다. 정말 이거를 내가 수용하자니 후환이 걱정되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참 사안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마 지금 여지를 남긴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자면은 주말 여론이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여론조사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재명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이 지지율에 취해서 이번은 혼자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그때 나락으로 떨어졌던 발언,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자 보셨습니까? 라고 항변하던 윤 대통령이 오버랩되면서, 윤 전 오버랩되면서 저는 민주당도 정말 그 어려운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상식과 민심, 아주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공정한 우리 상식의 잣대에서 바라보면 될 문제입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예, 자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이제 추이를 또 지켜보겠죠.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괜찮다고 하면 지명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론이 제기가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